자,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월 22일 2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경제TV에서 공개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조금 더 일찍 방송 시장 정리를 일단 하도록 하고요. 공개방송은 다음 주 화요일도 또 진행이 됩니다. 그때는 유튜브에서도 동시 생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또 생각이 나니까 언급을 해드리는데요. 지금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채팅 카카오톡의 채팅창에 채널에 강준혁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화면인데 저 아닙니다. 카카오에서는 강준혁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다 사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아예 친구가 없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데도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주식은 강준혁, 기본 파워 트레이딩. 안녕하십니까, 주광파 강주혁입니다. 제가 자꾸 그렇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이 이게 이런 분들이 이쪽에 사기에 안 걸리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는 카카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아무런 서비스도 하지 않으니까 그걸 일단 참고하셔가지고 공식 계정 아닙니다. 이거 카카오에서는 공식 계정 없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전에 우리 공개방송 할 때 정리되었던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제 조금 특이한 흐름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흐름이 있었냐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그래프를 보고 계시는데 4.349까지 올라갔습니다. 4.3이 거의 뭐 마지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걱정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이거 올라가면 미국 은행들 파산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융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아직도 좋지는 않아요. 미국이 최근 들어서 주택가격 지수가 한 3개월 연속 일단 상승은 하고 있는데 우리 보통 상가라든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은행들이 지금 이익이 그다지 좋지가 않고요. 대부분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국채에 좀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해서 국채 수익률,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평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9월 20일 날 이번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요거 표는 어떻게 보시냐면 5.25에서 5.5가 지금 86% 정도 될 거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니까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시각이 한 86% 정도 시각이고 금리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시각은 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은 매일매일 바뀌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11월 달 가보니까 11월 달은 금리가 동결할 거다. 5.5까지 현상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53.9%. 그 다음에 금리가 25bp 정도 오를 거다라고 하는 시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까지 이렇게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이게 채권 금리가 일단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당연히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보통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였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나스닥이 일단 상승을 해주는 모습, 여기 좀 묘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한 8% 이상 급등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8% 이상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한 7%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메타 플랫폼즈, 메타도 한 2.3% 정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1.7%. 근데 저번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이게 구도를 잡아보면 엔비디아가 AI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소프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MD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것도 AI고 AI가 이렇게 엮이는 거죠. 구글도 AI입니다. 메타도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엮어서 좀 보고 있으니까 그럼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 테슬라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봐줄 수가 있죠. 당연히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 하락을 했고요. 2차전지 관련된 테슬라는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오전에 조금 기대를 했던 가장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AI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의 강세 일단은 조금 점쳐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 2차전지 관련해서도 테슬라가 다시금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돼서도 종목이 좀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움직일지는 조금은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오늘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대는 기대일 만큼, 그쵸? 기대는 기대일 만큼 그런 부분들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공방할 때는 회원 방송이 없습니다. 작은 세상님 들었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장중 공방할 때는 회원 방송은 따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렇게 일단 돼서 일단은 미국 시장이 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일단은 좀 강세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그 미국에서 흐름 보여줬던 것들 중에서 테슬라 뭐 어제 반등했던 부분,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우리 항상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추세 보입니까? 작은 세상님 보인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보통 시장 안에서는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하면 몇 프로 올랐다는데 자꾸 주목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7.3% 올랐다, 오 오늘 급등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영화 보러 갈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예, 교육 신청하면 주강파 회원, 교육 회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강파는 회원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리딩반이 있고 교육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반입니다. 리딩반은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만은, 교육반은 지금 듣는 교육은 두 달에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교육부터 먼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우리 주강파 회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다른 데서는 교육이 조금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면, 우리는 일단은 무조건 교육을 들어야 리딩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일단 해드리면, 교육은 우리 8월 30일 수요일 오후 8시에 개강입니다. 8시에 개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몇 프로 올랐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혼자서 막 이렇게 뭐 말을라도 한번 걸어볼까 라고 했는데, 말을 걸어서 영화나 한 편 볼까 라고 했더니 영화는 보재요. 영화는 보자 그러면 뛸 듯이 기쁩니다만은 아직까지 사귀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번 영화를 같이 보자 그래서, 그래 영화 같이 봐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사귀는 건 아니죠.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추세선이 사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넘어서야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걸 넘어서야지 사귀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부분은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모양이 나와주는 게 최고 좋냐 하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모양이 나와주는 게 최고 좋냐 하면, 이거 이렇게 넘어서고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다시금 돌파를 해야지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공략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오늘 저항에 부딪히는 첫봉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어떻게, 우리 요번에 교육방송에서 배울 겁니다만, 오늘 캔들의 저가가 안 깨지면 관계없는데 깨지면 다시금 테슬라는 조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면서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테슬라 만약에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그거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부터 보셔도 되는데 매수는 아직은 아니다, 관심만 가진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빼고 이제 조금 의미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좀 의미가 있죠. 그래도 많이 올랐으니까 엔비디아가 의미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때 약간 아리까리하긴 합니다. 왜 아리까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거 돌파를 한 거거든요. 돌파를 했는데, 하나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전에 올라오던 추세가 여기서 일단 가격이 한번 멈춰주시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추세선을 끌려면 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 말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이게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수가 조정봉 뜨고 뭐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기억을 하나 해 두셔야 되는 건 뭘 기억을 하냐 하면, 엔비디아 하시는 분들도 가격 기준으로 442달러가 깨지면, 몇 달러? 442달러가 일단 깨지는 모습 보이면 다시금 그냥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염두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요 두 개의 종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도 2차 전지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는 가질 수밖에 없겠죠. 가질 수밖에 없고, 시장도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 종합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 종합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직 안 뛰어넘었죠.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아직 안 뛰어넘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돼줘야지 강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하는 데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 준비를 하는 데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 예, 요럴 때는 공부를 한판 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식의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도 뭐 관심을 가지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 보도록 하죠. 업종으로 일단 보도록 하죠. 근데 우리 시장이 아까 이제 오전에 딱 출발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다 이런 얘기를 일단 했고,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이 흐름이 깨진 건 아닙니다. 흐름이 깨진 건 아닌데 오전보다 조금 좋지 않네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아까 우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모양 자체가 완전히 잡힌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봉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죠.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올라가 있는 추세는 아직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수 기준율이 2505포인트입니다. 2505. 요거는 기억을 해 두세요. 2505는 기억을 해 두시고 2505포인트. 2505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2505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요거 깨지면은 코스피는 또 조정으로 갑니다.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반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쪽에 여기 저항이 있죠. 위쪽 저항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노려볼 수 있는 걸로, 지금 그어드렸던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위에 요 동그라미에 쳐져 있는 요 추세까지는 여기까지는 일단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 같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같이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도찐 개찐일 수도 있는데 도찐 개찐 싫어요. 그쵸? 지금 이렇게 딱 돼 있죠. 딱 변곡점이 와 있습니다. 여기서 깨지면 안 되죠. 추세 깨고 난 다음에 딱 지금 깨지면 되돌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있는데 우리 중급반 이번에 교육받을 때도 할 겁니다만은 이거 있어요. 저항선에 부딪힌 첫봉이 저가 깨지지 않으면 바로 간다. 그렇죠? 여기 한번 쳐드릴까요? 저항에 부딪힌 첫봉에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바로 간다. 깨지면 조정이다 이 얘기입니다. 깨지면 조정이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깨지면 안 좋아요. 여기 깨지면은 그냥 되돌림으로 무너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889포인트, 아직은 뭐 저가가 오늘 완전히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889포인트가 안 깨져야 되고, 889포인트가 깨지면 흐름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번에 있을 교육방송에서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기법 뭐 50%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사실은 이제 리딩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좀 이게 해결이 되면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는 그러면 그분은 같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종목이 갑자기 관리가 되나? 그거 아닐 거란 말이죠. 3년 동안 관리가 안 되던 종목이 지금 갑자기 무슨 수로 관리를 하지? 그렇죠?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니까.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교육은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관리하고 신규로 들어가는 종목도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코스닥은 이러고 있는 상태니까 기억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들어가서 그럼 계속 볼까요? 종목은 도대체 어떤 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뉴파워 플라즈마 이게 자꾸 보이는데, 뉴파워 플라즈마가 보이네요. 뉴파워 플라즈마가 보이는데, 요거는 오늘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일이라도 오늘 고가, 오늘 오후장이라도 오늘 고가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면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시간 교육을 못 들어도 녹화 방송 됩니다. 2주간 제공해 드립니다. 달빛 물결님 알겠다 1번. 교육 방송은 기본이 2주간 제공을 해 드립니다. 뉴파워 플라즈마 이거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뉴파워 플라즈마. 플라즈마로 중국 공략이라고? 이건 증거사 의견은 없고요. IR 자료만 일단 나와 있네요. IR 자료만 나와 있는데, 뉴파워 플라즈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대표 제품이 RPS, 방막 공정 이후 RPS인데, 이 RPS라고 하는 것은 방막 공정 이후에 공정 내 잔존하는 부산물을 플라즈마 클리닝으로 제거를 하는 부분이다. 보통 그거네요. 그런 식으로 반도체 플라즈마 장비 일단 있고요. 국내 반도체 캐펙스가 지금 계속해서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 중국향은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중국향 매출 증가와 자회사 이익에 힘입어서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일단 실적이 좀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많이 좀 오르긴 했어요. 그렇죠? 올랐는데 지금 추세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물론 이전의 상승폭 대비해서 거의 다 밀려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다 밀려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노려도 뭐 이전 고점 언저리까지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관심 가지시고 개별 트레이딩 쪽으로만 일단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뭐가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 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관심을 한번 가져 두시고 봐주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한번 볼까요?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갑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반등 중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전 저점에서 일단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죠, 그렇죠? 이것도 교육방송 안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너지지 않았고요. 오늘 다시금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는 종목군들 안에서 다시금 추세를 돌리는 것은 물타기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게임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물타기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알겠다, 2번. 물타기란 개념은 없습니다. 물타기란 개념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다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는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기염을 토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끝까지 일단 몰고 갑니다. 끝까지 몰고 갑니다. 중이아니님, 예, 어서 오시고. 우리 교육받는 내용들 중에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종목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린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됐다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안 깨면 홀딩이다. 적어 드릴까요? 총 이제 여러분들이 8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배우시게 될 기법들은 총 30가지 기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총 30가지 외울 게 있어요. 여기까지 명제로서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저항에 붙인 첫봉의 저가가 안 깨지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 것처럼, 종목의 기본은 종목 보유의 기본이 뭐가 있냐면, 오늘 종가가 예,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이거 사실 홀딩이라고 씁니다만은, 제가 회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홀딩. 깨지면 그때부터 매도를 생각해봐라. 안 깨지면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무따 홀딩이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런 뜻이구나. 아무따 홀딩 적어놔야겠네요. 써먹어야겠다 이러면서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인 기법이, 그쵸? 아디다스 기법이 있고요. 아디다스 삼선 아디다스, 그쵸? 아디다스 이거 누가 만들어줬지? 그 다음에 아무따 홀딩. 재밌네. 기법은 내가 만들고 이름은 회원분들이 붙여주시고, 우리 주강파가 붙여주시고 치세요. 한번 쳐보세요. 종목 보유의 기본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아무따 홀딩.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아자 빠졌네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홀딩. 여기 따졌네요. 이거 치세요. 전부 다. 회원 아니신 분들 드십시오. 설명 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몇 가지 이제 절세 고수에 뭔가를 배워가는 거죠. 주식은 강준력, 기법은 파워 트레이딩. 왜 주식은 강준력이고 기법은 파워 트레이딩인지 알게 될 겁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지 뭐 하니.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더 중요한데. 동네가 있네.
자, 봐봐요. 이것만 해도 되나요? 여기가 저가잖아요. 그쵸? 맞나요? 여기가 저가니까 이거 안 깨지면 홀딩이라는 거. 이거 교육 내용 안에 있습니다. 여기 요 교육 내용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총 5강 정도를 하는데 요 5강 중에 교육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30개 중에서 1개인데 그것만 알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가지고 있는데 이 종가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 옆으로 딱 갔어요. 안 깨졌죠. 당연히 안 깨졌죠. 왜 안 깨졌냐 하면 여기가 종가고 저희 저가 안 깼으니까. 그럼 그 다음날은 뭐 하냐 하면 여기 저가만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안 깼죠. 음봉이 떨어져도 똑같아. 여기 저가만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또 가보는 거지. 안 깼죠. 왜냐하면 여기가 종가 여기 있으니까 안 깼죠. 그쵸? 맞나요? 그 다음 오늘 저가가 여기가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가봤더니 종가가 어디 있어요? 종가 여기 있죠.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죠. 그러면 다시금 요 저가가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부터 시작을 했냐 하면 까먹을 뻔했네. 표시는 해줘야지. 여기서부터 지금 온 거잖아. 여기서부터 온 거죠. 지금 여기가 종가가 여기니까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죠. 그렇죠? 안 깼으니까 그 다음날은 요거만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깼나요? 안 깼나요? 요날 종가는 여기니까 안 깼죠. 안 깼으니까 그냥 홀딩. 요거 안 깨지면 아무따 홀딩 해야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종가가 어디 있나요? 종가 여기 있으니까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죠. 다시 저가 안 깨지면 홀딩. 그렇죠? 저가 안 깨지면 홀딩으로.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죠. 여기가 종가니까. 맞나요? 그렇다 2번. 맞잖아. 별거 하는 게 없어요. 지금 하는 게 없는데 이거 안 깨지면 그냥 홀딩 해야지. 아무따 홀딩. 여기 지금 종가가 어디 있나요? 종가 여기 있는데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죠. 안 깼으니까 그냥 홀딩. 요거 안 깨지면 계속 들고 가야지. 그 다음에 어디가 종가인가요? 여기가 종가죠. 저가를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죠. 안 깼으니까 그냥 홀딩. 그렇죠? 홀딩이고 그 다음 날은 요거 안 깨지면 그냥 나는 홀딩 해야지. 그 다음 날은 종가가 여기 있죠. 그렇죠? 종가 여기 있으니까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죠. 안 깼으니까 그냥 홀딩이죠. 그렇죠? 저가 안 깨지면 홀딩 해야지. 그 다음 날은 종가가 여기 있죠.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죠. 그 다음 저가 안 깨지면 또 홀딩 해야지. 그냥 그거라고. 딴 거만 하는 거 없다고. 남은 시간은 뭐 하나요? 노는 거죠. 요날 종가는 어디 있나요? 요날 종가는 여기 있죠. 안 깼죠. 안 깼으니까 그냥 홀딩하고 저가 안 깨지면 나도 홀딩 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깼나요? 안 깼? 또 안 깼죠. 그쵸? 여기가 종가. 됐다 지겨워도. 그쵸? 안 깼으니까 그냥 홀딩.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일단 홀딩이라니까 그냥 홀딩. 그 다음 올라갑니다. 그쵸? 올라가죠. 종가 안 깨지면 어떻게 해요? 홀딩. 그쵸? 여기 안 깨지면 그 다음날 홀딩. 그럼 뭐 이거잖아. 지금 얼마부터 끌고 올라온 거냐 하면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고가에 136,900원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보면 134,300원에서 20만원까지 몇 프로인가요? 몇 프로인가? 그냥 30% 되죠.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가 깨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종가 기준이 되겠죠. 그쵸? 그럼 대표님 장 끝날 때 깨지면 어떡하나요? 다음날 보고 결정하면 되겠죠. 한국님 들었다 2번. 근데 이런 식의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실력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제가 한 20년 해봤거든.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보는 겁니다만은 저는 이걸 20년째 하고 있겠죠. 그럼 저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70개 있다, 뭐 100개 있다, 40개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야 남는 게 있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효성중공업은 이미 놓쳤는 종목이고요. SK가스는 계속 봅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 보면 SK가스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SK가스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박스권 하단 지금 돌려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해도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내일이나 모레 보고 개별로라도 보세요.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 그 추세선 일단은 돌파는 했고 이번에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 슈팅합니다. 슈팅하는데 참고하시고 단지 이렇게 되는 종목군들 이거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문제예요. 여기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이 9,700주입니다. 이거는 개별로는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사부작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LS는 아직은 아니고요. 롯데 웰푸드 밥 먹는 거 밥은 웰빙으로 먹어야 되겠죠. 밥은 웰빙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박스입니다. 우리 원래 이것도 있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상승 추세 돌파. 그렇죠? 뭐로 가죠? 패턴으로 가죠. 맞나요? 상승이 돌파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쳐보세요. 상승 추세를 돌파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패턴으로 볼 땐 요렇게 패턴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전에. 이거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패턴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건 위에서부터 팽턴 안에서의 박스권만 돌려내면 해볼 수는 있죠. 그렇죠? 관심 가져놔야 되겠죠. 근데 거래량은 17,000주 못하겠다. 그렇죠? 개별로 사보자.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이거 아니죠. LX 하우시스 요게 차라리 애매합니다. LX 하우시스는 이 하락 추세를 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기술적 반등이죠. 그렇죠? 계속 반등하고 있는데 올라는 왔어요. 그렇죠? 올라는 지금 와 있는 상태고 지금은 살짝 패턴으로 일단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패턴으로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격 기준으로 보면 54,300원 돌파하면 추세 잡습니다. 54,300원 기준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300원 기준으로 일단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엘리베이 이거 묘하다 그랬죠. 현대엘리베이는 지금 시장 안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기간이 미친듯이 사요. 그리고 오늘 패턴 지금 돌파를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를 볼 땐 길게 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길게 차트를 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박스 보입니까? 박스 보인다 1번. 원래 이 종목이라는 게 이 현대리베이라는 종목이 대북주네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적이 좋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는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냥 누가 봐도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최근 들어서 뭐 하나요? 박스권 하단에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관들이.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고 지금 추세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관심 종목으로는 잡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잡고 봐주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그러니까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종목을 그냥 매수한다 매도한다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니고 그냥 매수한다 그냥 매도한다 이런 식의 흐름은 아니고 그렇죠.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해야 매매하기가 좀 쉽습니다. 아니면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너무 어려워지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중국 공산당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획 경제고 중앙 집중적인 경제입니다. 나라가 뭔가를 살리려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뭔가를 살리려 그래도 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외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외국까지 수출 주도형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나라의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뭘 못합니다만은 중국은 인구가 15억이죠. 혼자서 경제를 굴리려 그래도 충분히 굴러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기억을 한다면은 중국이 저는 굉장히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위기인데 공산당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다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관광개발 관심권에 넣어 두시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요번에 이거 잘 봐요. 차트를 길게 놓고 딱 봐서 여기에 양봉이 하나가 뜨면 여기 양봉이 하나 뜨면 뭐가 나오는 거죠? 이게 주가가 이전에 계속해서 하락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금 뭐 했나요? 이중 치고 돈 거죠. 보입니까? 이중 치고 도는 거잖아. 요거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때가 맥점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중국인들이 이제 단차 관광객이 오면 수혜받는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이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도 보면 예전에 이제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안에서만 돌고 있어요.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한 번씩 돌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 한 번씩 돌고 2차전지 한 번씩 돌고 거기 안에서만 계속 종목이 돌아가고 있어서 슈팅이 한번 뻗으면 그들 종목군들 안에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전략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코스닥 안에서 좀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 보입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8%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잡아주고 가야 되긴 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예, 그렇게 일단 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스메이커 코리아 올라가는데.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2차전지 아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은 에코프로가 일단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8%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다시 올라가고 있고 됐고요. 보르노에 올라가고 있는데 됐고, 대주전자재료도 아직은 아니고, 에코프로 H도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아직은 아니고, 알테오젠 아직 아니고, 포스코 DX는 어제 된다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오늘 일단 패턴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올라가면 38,000원 저리가 저항이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론생명과학은 그렇고, 동훈아난텍 아니고요. 동훈아난텍 잡을라나 뭐야? 내일 되면 결정 날 것 같네요. 딥노이드 오늘 올라갑니다. 딥노이드는 어제 한번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20% 찍어요. 우리 회원분들은 오늘 후기 남기셔야겠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후기 남길 거리를 계속해서 해드릴 테니까 우리 회원분들 후기 남기시고 매매일지 비슷하게도 적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력 업그레이드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노믹트리 올라가고 있고, K엔솔 뭐 이렇게 되는데 종목이 크게 뭐 의미 있는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리티아 오늘 상한가에 일단 진입을 했고요. 아미코젠은 의미가 있기는 해요. 차트를 길게 한번 보면 대부분의 차트가 그런데, 저는 한 20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뭘 좀 많이 느끼냐 하면 국내 시장에 웬만한 종목은 박스인 경우가 많아요. 웬만하면 박스라고 칠까요? 한 70%는 박스야. 사실은 70%는 박스인데 지금 모양을 보면 박스권 하단에 있죠. 종목이 박스권 하단에 있으면 바로 매수는 어렵습니다. 바로 매수는 어렵고, 이게 지금 원래 실적은 봐야 되는데 얘 지금 한번 봐봐.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밀렸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밀린 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서 밀린 거니까 의미 자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당장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지금은 증권사 의견이 그다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올해도 적자네요. 안 할란다? 적자는 개별로 보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적자네요. 근데 적자는 일단은 적자는 빼고 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나머지 종목군들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지노믹 컴퍼니, 뭐 자이글은 오늘 올라가는데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이솔루션하고 일부 또 5G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정부 정책을 한번 살펴봤어요. 정부 정책을 한번 살펴봤는데 정부 정책 살피는 중에서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죠. 정부 정책 살피는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이거는 가기정통부가 6세대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확보, 이거는 좀 사실 빠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파수 확보 노력에 착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일단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참고하시고요. 종목들 계속 보도록 하죠. 근데 그 정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정도. 지금 뭐 그거 말고는 노바렉스 좀 올라오고 있고, 의미가 있는 게 화장품 안에서 잉그로드 앱이 조금 의미가 있긴 해요. 잉그로드 앱이 지금 보시면은 아래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으면서 요거 신고가 지금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신고가 내려고 하는 노력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가는 사실은 조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신고가로 가면 매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아프리카에 혼자 놀러 가면은 좋아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 무섭죠. 프론티어는 항상 무서운 겁니다. 중국에 처음으로 혼자서 놀러 가면 한국처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좋은가? 왜 갑자기 어우씨 안녕? 그러면서 안녕?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좀 무서워서, 프론티어는 항상 무서워요. 그래서
신고가 나는 종목은 신고가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면 다이스벨림 화이팅입니다. 기도 드릴게요. 그런 식의 형태가 되면 이게 다시 올라갔다가 밀리면 그냥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일단 염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크게 의미 있는 종목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코스닥에서는. 거래소 안에서만 일부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아직까지는 그래요. 솔직하게 오늘도 종목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을 보더라도 코스닥이 오늘 추세에 부딪혀 있거든요. 추세에 부딪혀 있는 추세를 이런 식이죠. 죄송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를 정확히 끄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얘가 저항에 붙인 첫봉이잖아요. 그럼 얘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지수 기준으로 889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889가 깨지면 이제 밀립니다. 안 깨지면 관계없어요. 안 깨지면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기준 잡아 놓으시고 보시고,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오늘 고가가 9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900포인트 돌파해서 올라가면 코스닥 위주로 강세가 다시 한 번 더 내일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게 한쪽 방향으로만 보지 마시고 항상 양쪽 방향으로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좀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시는 습관 자체를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보다는 내일 시장이 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한번 쳐주시고,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요. 내일 시장도 한번 잘 만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